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11일 오후 6시 33분입니다. 요 며칠 사이에 평양, 서울, 워싱턴에서 재밌는 풍경이 벌어졌습니다. 10월 9일 한글날 광화문을 문재인 정권이 경찰을 동원해서 봉쇄했습니다. 광화문에 사람들이 모일까봐, 시위를 할까봐 원천 봉쇄를 했습니다. 외신 기자들은 평양보다 더하다, 미친 짓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양에서는 어제 새벽에 한밤중에 이른바 북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완전히 밀집해가지고 사람들이,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행진하고 평양 시민들이 박수치고 했는데 코로나 따위는 신경 안 쓴다 이거죠. 저렇게 해도 되는가? 과연 북한이 코로나 청정지역인가? 저 열병식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염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워싱턴에서는 백악관에서 아주 흥미로운 또 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가지고 월터 리드 병원에서 3일 동안 치료를 받고 다시 백악관으로 복귀한 아직도 코로나 환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발코니에 나와서 연설을 했고 그 앞마당에는 지지자들 수천 명이 개중에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밀집해 가지고 듣고 있었습니다. 이 세 도시의 풍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문재인 정권이 해도 너무한다. 코로나를 빙자해가지고 반정부 시위를 막는 헌법 파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백일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봉쇄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문재인 정권의 부패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지금 원천 봉쇄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봉쇄하고 시민의 자유를 봉쇄하는 정권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를 봉쇄한다? 요사이 언론에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기사가 하나씩 나오는데 이게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소위 펀드 부정 혐의입니다. 이게 대규모 게이트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검찰과 기자가 본연의 임무를 다할 때, 그리고 야당이 용감하게 싸울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조선일보 어제 사설이 잘 요약을 했습니다. 문 정권 펀드 게이트도 얼마나 은폐했나. 검사들이 공범이다. 요약을 잘 했는데 이걸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이 펀드 사기꾼들의 로비 실상이 담긴 내부 문건을 압수수색한 것은 지난 6월이었다. 문건에는 청와대 5명, 국회의원 5명, 민주당 3명 등 정관계 인사 20여 명의 실명이 나와 있다. 7월에는 펀드 관계자가 다른 문건을 스스로 제출했다.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참여, 펀드 설정 운용 과정에 관여라고 되어 있는 문건이다. 이 사건이 단순 펀드 사기가 아니라 권력형 게이트일 수 있다는 중요한 단서다. 하지만 수사팀은 추가 수사는커녕 문건 확보 사실조차 대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 정권을 지키려고 숨긴 것이다. 펀드 관계자들은 수사팀에 금감원 국장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했다는 진술도 했다. 그런데 이 진술은 정식 조서에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 이 역시 일부러 누락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범죄를 은폐하려고 진술 조서를 조작하는 일이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사건에 이어 또 드러났다. 누구 지시인지 밝혀내야 한다. 8일 법정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주라고 브로커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고 폭로한 라임펀드 전주 김봉현 씨는 오래전부터 검찰에서 똑같은 진술을 했다고 한다. 서울 남부지검은 브로커를 기소한 뒤 3개월이 되도록 이 사실을 비밀로 했다. 심지어
검찰총장마저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한다.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황당한 일이 이 정권 검찰에선 계속 벌어진다. 검찰은 김씨가 브로커에게 돈 준 장면을 담은 호텔 CCTV까지 확보했지만 브로커가 강전 수석에게 돈 준 적 없다고 부인하자 더 이상 수사하지 않았다. 수사가 아니라 범죄 비호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씨가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다른 청와대 핵심 실세에게도 로비했다고 진술했으나 이 역시 수사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온다. 대체 얼마나 덮고 뭉개겠는가? 추미애 장관은 취임 10개월 만에 4차례나 검찰 인사를 했다. 정권 비리를 파헤치는 검사들의 수사권을 빼앗고 정권 편 검사들을 요직에 채웠다. 그 인사에서 옵티머스 사건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되고 부장검사는 라임 사건 지휘 차장으로 승진했다. 라임 사건 담당 간부도 대검 형사부장으로 승진했다. 이유가 뭐겠나? 책임지고 끝까지 덮고 조작하라는 것이다. 보좌관에게 아들 부대 지원장교 휴대폰 전화를 알려준 추 장관은 지시로 볼 수 없다는 어이없는 사유로 면죄부를 받았다. 술은 맛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란 것이다. 여당 의원들은 허위 불법 선거 공보물 수만 장을 돌리고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허위 사실을 대놓고 유포해도 줄줄이 무혐의를 받는다. 청와대가 개입한 울산 선거공작, 의용방송과 검사들이 합작해버린 금원유착 조작, 박원순 전 시장 피소사실 유출 수사는 몇 달째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뭉갠다. 정권편 사람들은 무슨 짓을 해도 처벌하지 않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 이 정권에 의해 검찰 개혁당한 검사들이 벌이는 은폐 조작 범죄다. 이 말은 이 정권이 말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정권의 불리한 수사는 하지 말라는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제 37년차 최고참 검사인 정명호 서울고검검사가 정년을 맞아 퇴임하면서 지금 검찰의 내부 갈등 분열은 검찰에 몸담은 이후 처음 겪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무도한 권력이 진실을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영원히 덮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정권을 잡으면 영원히 덮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 다른 정권과 다릅니다. 계급투쟁론이라는 일종의 신념으로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계급투쟁론에 물들면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추어탕 잡술 때 미꾸라지한테 미안한 생각이 듭니까? 계급투쟁론에 물들면은 인간 말살, 진실 은폐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계급투쟁론에 물들면 무조건 우리 편은 정의고 우리 편은 진실이고 상대편은 불이고 상대편은 거짓이다. 이런 생각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목표는 쟁취한 권력을 영구히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급투쟁론의 핵심인데 포장은 어떻게 하느냐? 민주, 평등, 공정, 개혁, 진보 이렇게 위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위장막이 거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선동을 합니다. 선동의 약효가 끝나면 또 다른 선동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속습니다. 지금도 문재인 지지율이 40%나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완장찬 사람들은 이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거죠. 국민들이 깨어나야 하는데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공짜 복지라는 수면제를 먹고 있습니다. 평화라는 진통제를 먹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을 깨우치려면은 흔들어서는 안 되고 찬물을 끼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찬물을 끼얹으면은 국민 단위, 국가 단위로는 피를 흘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한민국
2020년 10월 11일의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